안녕하세요, 망고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실내 방문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크게 방문의 종류를 저는 5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원목 도어, 합판 무늬목 도어, 스킨 도어, 멤브레인 도어, ABS 도어. 이 중에서 첫 번째 원목 도어는 정말 보기 힘든 도어예요. 원목 목재를 짜맞춤이라는 방식으로 각재들을 엮어서 만든 문인데요. 아무래도 나무 자체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문이죠. 원목이라는 게 목재의 특성상 시간의 지남에 따라 건조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뒤틀림이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 뒤틀림을 잡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목으로 이루어진 문은 아무나 만들기가 쉽지 않죠. 때문에 가격도 아주 고가이고 주문 제작을 위주로 만들어져요.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기는 힘든 문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고급 주택의 출입문이나 로비 같은 곳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관리만 잘 된다면 몇 년이고 사용할 수 있는 문이죠. 그냥 이런 문도 있구나 하고 일단 넘어갔죠. 다음에 소개해 드릴 문은 한 20년 정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서 많이 보이던 문이에요. 바로 원목 각재와 합판을 이용한 무늬목 문입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원목에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작하는 문인데요. 원목 각재로 문 전체의 틀을 잡고 양쪽에 앞뒤로 합판을 덧대서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무늬목이라는 것으로 마감을 치는 문입니다. 합판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원목에 비해서 뒤틀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원자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합판 위에 무늬목을 붙여서 마감을 하게 되죠. 무늬목이라는 건요, 원목의 나무를 아주 얇게 잘라 가지고요, 마치 시트지처럼 나무에 붙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예전에 가구 제작 시에도 되게 많이 사용되던 기법이에요. 이런 무늬목을 합판 위에다 붙이게 되면 원목과 거의 육안으로는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무늬목 또한 천연의 원목 나무니까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합판과 무늬목 사이의 접착력이 약해지거나 또는 긁히거나 찍힘으로 인해서 무늬목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킨도어라고 하는 문입니다. 얇은 MDF판에 열을 가해서 모양을 만들고 샌드위치처럼 안에 나무를 넣고 양쪽에 합판을 붙이는 문입니다. 보통 기본 하도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 기호에 맞는 페인트 마감을 하는 문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 보통 유성으로 된 에나멜 페인트나 라카 페인트로 마감을 많이들 하셨죠. 아무래도 유성 페인트로 도장을 하다 보니까 강도도 되게 강하고요, 깔끔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동시에 비용도 저렴하니까 많이 시공되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들은 요즘에 거의 시공되지 않는 방식의 문들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전에 많이 보던 문이잖아요. 요즘에는 상가 인테리어 시 기성문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 독특한 디자인을 원할 때 가끔씩 문을 직접 목수가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하죠. 그럼 요즘에 진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문 2가지를 살펴볼게요.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나 빌라 어디를 가더라도요, 시트지로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드는 문들이 많아요. 페인트가 유행함에 따라서 페인트 느낌이 나는 그런 시트지가 발라진 문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름지나 PVC 시트 같은 걸로 마감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멤브레인 도어는 문 겉면의 판재가 MDF로 만들어지고 표면에 그 필름을 입힌 건데요. 이때 사용되는 가열 진공 압축이라는 가공 방식의 이름을 따서 멤브레인 도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공성이 좋다 보니까 양각, 음각 모양을 내기가 쉬워서 다양한 모양의 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MDF라는 합성목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습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쉽게 부식이 되거나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 몇 년 사용되던 문이 이렇게 겉면에 필름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자가 있는 멤브레인 도어의 모습이에요. ABS 도어는 골재를 그 PVC 발포 심재와 그 다루기로 만들고요, 그 안을 허니콤이라고 하는 벌집 모양의 이렇게 종이로 보강을 한 거예요.
겉면은 ABS 합성 수지를 이렇게 성형해서 덮은 거고요. 습기에도 강하고 뒤틀림, 부패 현상 등이 없고, 더구나 멤브레인에 비해서 충격에도 강해가지고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입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데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다만 멤브레인에 비해서 가공성이 좋지 못해서 좀 모양이 단순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디자인도 좀 많이 다양해지고 가격도 떨어져서 꽤나 경쟁력 있는 도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문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새로 인테리어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멤브레인 도어라든지 ABS 도어를 이제 사용하실 텐데, 기호에 맞게 적정하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은 그래도 습기가 많은 부분이니까 조금 돈을 더 들이시거나 하더라도 꼭 ABS 도어로 설치를 하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문들을 리폼할 때 페인트나 시트지를 고려해 보실 텐데요. 어떤 문이 페인트에 알맞고 어떤 문이 시트지에 알맞은지 한 번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스킨도어가 가장 페인트하기 좋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 문 자체가 도장용으로 나온 문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무늬목이나 그 원목 같은 경우에 보통 그 투명 바니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이렇게 표면을 사표질만 잘 해준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멤브레인이나 ABS 같은 경우에 기존 표면이 시트지 같은 비닐 수지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인트와 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젤소를 바르기도 하는 거고요. 좀 더 잘 붙어 있으라고. 하지만 저는 굳이 이런 문들은 페인트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충분하시다면 이런 문은 시트지가 더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트지로 시공되어 있는 문, 멤브레인이나 ABS 문이 가장 적합한 문이겠죠. 다만 문의 몰딩이나 움푹 패이거나 튀어나온 것 같은 이 요철이 많을 경우에 처음 기계로 이렇게 가공할 때와는 다르게 새로 필름을 씌우기가 쉽지 않아요. 비용이 올라가거나 깔끔하게 작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페인트로 이렇게 리폼해서 덮여진 문도 시트지로 리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좀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